말씀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규철입니다. 먼저 약간 요 보여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뭔가 이렇게 막 데이터를 새롭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 여러 앞에 선생님께서도 해주셨듯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어느 정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보면은 이제 PCI를 직접 다 시행하시는 선생님들도 느끼시겠지만 HPV 있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데이터인데요. 건보공단 사용해서 한 데이터인데 체즈베스크 스코어 3점 이상, 2점 이상, 헤즈블레드 3점 이상, 그러니까 하이 이스케믹, 하이 블리딩 리스크인 환자들이 APPCI를 시행하는 환자의 90% 이상, 80% 이상 될 정도로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PCI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환자들이 APP 환자들이 PCI를 하고 어떠한 약을 쓰고 있는지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보면 이제 요 빨간색 쪽들이 이제 뎁트인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의 뎁트인데 대부분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없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거의 한 70%, 최근 한 2, 3년까지도 여전히 50% 이상 50% 정도의 환자들이 안티코아귤레이션 없이 뎁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노악이 나오고 안티코아귤레이션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한 40%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리플 테라피, 노악 베이스드 트리플 테라피가 지금 대세인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1, 2년은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AF 환자들에게 있어서 PCR을 시행할 때 노악이다, 트리플, 듀얼, 뎁트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 가지 약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AF 환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스케믹 스트로크 예방, 뇌졸중 예방이 중요한데 과거의 와파린 그리고 최근에 노악의 약제를 사용을 해야지 이러한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뎁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인 바 있고, 하지만 또 PCI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아니면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등의 안티플레이틀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역시 각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AP과 PCI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세 가지 약제를 다 쓰다 보니 메이저 블리딩이 일어나고 저조차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환자를 이제 잃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강의록을 만들면서 쭉 써봤습니다. 어떤 약제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쓸 수 있다고 쓰다가 너무 많다 그냥 구글에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니까 그 깁슨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고 어떠한 아스피린 도수를 쓸 건지 어떤 P2Y12 이니비터를 쓸 건지 어떠한 안티코아귤런트를 쓸 건지 얼마나 길게 쓸 건지를 쭉 다 조합하면은 280만 가지의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RCT 연구들 어떻게 연구들이 됐고 결과들이 어떤지 살펴보자 해서 가이드라인들을 쭉 살펴보면은 한 2, 3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대서양의 양쪽을 두고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두고 약간씩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계가 그림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이 기간도 좀 다르고 어떠한 약제를 써야 될지도 좀 다르고 그나마 똑같은 거는 한 12개월 이상에서는 안티코아귤런트만 쓰면 되겠다라는 정도인데 유럽 쪽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케믹 리스크가 이제 블리딩 리스크보다 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트리플 테라피와 그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더하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트리플을 써라. 블리딩이 좀 더 많으면은 한 1개월 정도까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술 시작하면서는 레프트 메인을 한다든지 CTO를 한다든지 하면은 APB 있고 하면 이제 6개월 정도까지 써보고 했었는데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블리딩도 많아지는 게 이제 걱정이 되고 블리딩이 없더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실제 블리딩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작년부터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 이제 나는 ST-ACS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6개월까지 되어 있던 트리플 테라피가 쭉 올라가서 이제 1개월 시점으로 끊겨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 여기서 이제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컴플렉스 PCI에 들어가는 그런 환자들의 인디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도 트리플 테라피는 한 1개월 정도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더블 테라피로 넘어가라. 이제 이 더블 테라피에 대한 내용도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발표된 이제 심방 세동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1개월 시점까지 트리플 테라피 또한 이 아스피린 보면 색깔이 약간 변하는 거는 preferably 한 1주 정도 인하스피탈 정도까지만 써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북미 컨센서스 페이퍼에서도 역시나 1개월 시점으로
다 정리를 해버려서 이러한 이제 하이 이스케믹 스롬보틱 리스크, 그러니까 뭐 컴플렉스 PCI ACS 페이션트들에 있어서도 1개월이 권고를 한다, 디폴트로는. 그러한 것들이 돼서 이제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료를 할 거면은 한 1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통합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연구 결과들입니다. 각각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에 있어서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와 더블 노악 더하기 싱글 P2Y12 싱글 안티플레이트, 주로 이제 P2Y12 이니비터를 비교한 연구들이고, 그런 이제 한 12,000여 명의 환자들을 쭉 비교해서 RCT를 하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PCI를 시행하는 AFib 환자들에 있어서 그 리전 컴플렉시티는 딱히 사실 이 연구들에 의해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확실히 좋은 약이다, 블리딩을 줄여준다. 그리고 더블 안티스로포틱 테라피, 노악과 P2Y12 이니비터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할 경우에는 확실히 트리플 테라피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는 낮춰주고 이스케믹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더 늘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제 뭐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냥 메타 아날리시스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12,000여 명의 환자들이 풀링을 해서 보면은 이제 와파린 베이스드 트리플 테라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노악과 P2Y12 이니비터 대부분 한 80, 뭐 거의 한 70-80%가 클로피도그렐인데, 확실히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있어서 이제 더블 테라피가 블리딩 이벤트는 줄여주고 이스케믹, MI나 스텐트 트롬보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뉴메리컬리 하기에는 좀 더 늘려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시그니피컨트한 정도다, 이 정도 트레이드오프는 인정해줄 만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컴플렉스 PCI 하는 환자들, 왜냐 이 보면은 이제 어거스투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ACS 파퓰레이션 정도만 이제 엔지오그래픽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 심지어 이제 ACS PCI를 한 40%, 이제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일렉티브 PCI를 한 40% 했는데, 그 ACS 중에서도 뭐 심플 PCI가 있다고 감안하면은 이거 과연 이게 충분히 컴플렉스 PCI를 반영한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스케믹 리스크가 뉴메리컬리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메타 아나리시스 좀 더 해본 게, 이제 아까는 이제 와파린 베이스드 트리플 대 이제 더블이었는데, 그냥 이제 와파린 노악 합쳐서 트리플 대 더블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를 비교를 해 보면은 MI에 있어서는 약간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거의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트리플을 좀 더 페이버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스텐트 트롬보시스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그니피컨트하게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탠스 이거 다른 이제 그룹에서 시행한 똑같은 이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메타 아나리시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ACS 서브그룹에서 MI를 보니까 좀 더 컴플렉스한 PCI에서 MI를 보니까 역시나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가 이번에 좀 더 유의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이거 뭐냐, 컴플렉스 PCI는 그러면은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트리플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거스투스 중에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스텐트 트롬보시스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언제 스텐트 트롬보시스가 생겼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뭐 역시나 이제 뭐 와파린 베이스드, 뭐 아픽사반 베이스드 아스피린을 쓰고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트리플 대 더블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스피린을 그나마 비교를 해주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30일 이내에 스텐트 트롬보시스 이벤트들이 대부분 생기고, 그 이후로는 어떤 약을 뭐 아스피린을 쓰든 안 쓰든 크게 뭐 이벤트가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개월까지 하이 트롬보틱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그래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같은 그룹에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어거스투스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여러 그 노악 PCI 트라이얼 중에서는 아스피린과 플라시보를 비교를 했는데, 30일째 랜드마크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아스피린을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트리플 대 더블을 봤을 때는 확실히 블리딩 측면, 위에 두 개가 이제 블리딩 이벤트를 보여준 카플라마이어 커브인데,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아스피린을 끊으면은 뒤에 계속해서 이제 1년까지도 이벤트들이 확실히 감소하는 반면에, 이스케믹 이벤트들은 초반에 30일에서는 확실히 아스피린을 쓴 군이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아스피린을 쓰나 안 쓰나 이스케믹 이벤트가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앞서 보여드린 스텐트 트롬보시스나 MI가 있어서 좀 더 그 트리플군에서 적고 듀얼 더블에서 많아 보이는 것들은 주로 이제 30일 이내 발생한 것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30일 이내 정도 끊어도 이후에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다시 이제 이 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건 뭐 이제 AF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 30일 시점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PCI를 시행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약제 변경, 디에스컬레이션 등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앞서 김병국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 최근에 뉴얼 제너레이션 DS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미징 가이드도 충분히 다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그 박만원 선생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 근데 항상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고민되는 게 컴플렉스 PCI에 대한 연구 자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컴플렉스 PCI가 더 예후가 나쁘다는 거는 여러모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AF 환자들에 있어서 컴플렉스 PCI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만 따라도 되는가에 의해서는 저도 아직 답변을 잘 못 드리겠고, 아직은 이제 그런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 슬라이드는 아닌데 약간 중간에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이렉트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이제 노악, 주로 노악과 P2Y12 이니비터 그리고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는 페리 PCI 피리오드에만 사용해도 충분하겠다. 여기서 이제 페리 PCI라는 거는 입원 기간 중 퇴원 전까지, 아니면 뭐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한 일주일까지, 이렇게 이제 디폴트 스트래티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스피린을 1개월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는 리즈너블하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듯이 초기 30일 이내에 여러 이스케믹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스롬보틱 리스크,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칩 환자들은 이렇게 1개월까지는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를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이제 좀 빨리 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아스피린이 일찍 끊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에비던스는 결국엔 이 네 가지 노악 PCI 트라이얼들이 랜더마이제이션 한 시기가 한 3일에서 한 2주 이내입니다. 요 전까지는 이제 트리플을 쓰고 요 이후에는 이제 더블 아니면 트리플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입원 기간 중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프리존은 어떤 거냐면은, 과연 이제 안티코아귤런트 끊어야 될 거냐. 이미 AFib 환자들이 있을 때 노악 끊고 오세요, 입원하는 날 안 드시고 오세요, 이번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일렉티브 PCI일 경우에 워시아웃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노악들이 뭐 24hour 24시간 하루 안 먹으면은 충분히 워시아웃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워시아웃 해버리고, 그 다음에 페렌터럴 안티코아귤레이션, 우리 흔히 쓰는 이제 헤파린 쓰고 PCI를 컨벤셔널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블리딩 충분히 없고 컴플리케이션 없으면은 다시 시작해라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ACS 파퓰레이션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과연 헤파린을 뭐 시술 중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입 오브 어프로치, 페모랄보다는 레디알로 하는 게 뭐 이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INR을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칩이든 난 칩이든 그리고 뭐 ACS든 아니든 이제 나중에 1년 이후에 되면은 결국엔 다 환자가 문제가 없으면은 다 스테이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되는 환자들인데, 이러한 것들 경우에는 일단은 1년 이후에는 이제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단독으로 유지하라고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셀렉트한 페이션트, 뭐 40대고 스템이고 뭐 레프트 메인에 뭐 토탈 뭐 레프트 LAD 오스 토탈이었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과연 이걸 잘 끊을 수 있을지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피지션 초이스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1년 이후의 데이터는 뭐 어파이어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2,200여 명의 환자들을 노악과 노악 더하기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트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모노세라피에 있어서 이제 요거는 이스케믹 이벤트 줄여주고 블리딩을 더해도 다 괜찮더라라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OAC 언론, 오악 언론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와파린 환자고 뭐 인돌이 잘 안 돼서 일찍 끝나긴 했지만 그런 와파린조차도 뭐 블리딩이나 이스케믹 이벤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에비던스의 갭은 꽤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잘 쓰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로우도스 노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트랜시언트한 AFib, PCI 하고 나서 진짜 딱 잠깐 CCU 갔더니 잠깐 AFib 지나가고 괜찮은 환자들, 다른 이스케믹한 리스크 팩터는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먼스 트리플에 대한 RCT는 확실히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갭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우 도스, 리듀스 도스 노악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 많고, 결국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악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다면은, 그러니까 스트로크의 리듀스 도스의 인디케이션이 된다면은 리듀스 도스를 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약간 걱정이 되시더라도
풀 도스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타이카그랄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인롤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토탈 하면은 한 10% 정도, 가장 환자 많은 어거스터스에서 6% 정도였으니까 타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블리딩 레이트가 높아지지만 하이 이스케믹 트롬보틱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는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프라수그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부 데이터에서는 뭐 결국 4배까지도 트리플을 사용할 경우에 블리딩이 많다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APPCI 환자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약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스윗 스팟이 있냐는 겁니다. 블리딩과 이스케미아 사이에서 뭐 딱 중간을 잡을 수 있냐는 건데, 사실 이스케미아는 환자의 페이션트 팩터이고 블리딩 우리가 약을 줘서 생기는 건데 이걸 과연 스윗 스팟을 잡을 수 있냐는 거고, 실제로 AF 환자에서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를 보는 여러 가지 스코어들도 양쪽이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들 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은 환자들이 됩니다. 이 스윗 스팟이라는 게 이스케미아와 블리딩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하이 블리딩,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과 로우 블리딩, 로우 이스케믹 환자들을 구분해서 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고민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이션트 테일러드 레지멘을 위해서 AI도 도입하고 이런 환자들을 이제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 하이 블리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런 표들도 나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 앞에 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나온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되면서 트리플보다는 듀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더 지나면은 뭐 노악이 모든 걸 다 제패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원래 이제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메디슨은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의 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이언스라면은 그냥 뭐 기계가 다 해도 되는데 아트니까 아직도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